혹시 작년 가을 기대보다 수확량이 적어서 실망하셨나요? 분명 똑같이 씨앗을 심고 물을 줬는데 왜 우리 집 텃밭만 힘이 없을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지금 꽁꽁 얼어붙은 2월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는 2월에 해야 할 단 한 가지, 하지만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가을 수확량을 최소 2배로 폭발시킬 수 있는 고수들만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비법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농사라고 하면 씨앗을 심는 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모두 알고 있죠. 농사의 진짜 시작은 봄이 아니라 겨울의 끝자락인 2월이라는 사실을요. 왜 2월일까요? 바로 땅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작물이 자라지 않는 이 시기에 땅속 환경을 미리 최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봄에 깨어난 작물의 뿌리들이 엄청난 영양분을 잔치상처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밑거름의 개념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히 비료를 뿌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작물을 위한 최고의 보약을 바로 지금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에 밭을 갈면서 급하게 포대 퇴비를 사서 뿌리곤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퇴비, 특히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숙 퇴비는 땅속에서 분해되면서 가스를 발생시키죠. 이 가스가 바로 봄에 심은 어린 모종의 뿌리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뿌리가 상한 모종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국 가을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에 완전히 발효된 살아있는 퇴비를 직접 만들어 봄이 오기 전에 미리 밭에 넣어주는 전략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퇴비, 최고의 밑거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완숙 퇴비, 미강, 그리고 EMEM 활성액.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완숙 퇴비는 축산 농가 근처나 농자재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축의 분뇨를 발효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스가 거의 다 빠져나간 잘 숙성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역한 암모니아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흙 냄새가 나는 것이 좋은 퇴비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퇴비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재료는 바로 미강, 즉 쌀겨입니다. 미강은 도정 과정에서 나오는 쌀의 속껍질과 쌀눈의 가루인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강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토양 속 미생물들에게는 그야말로 뷔페와 같은 최고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만들 퇴비에 미강을 섞어주면 유익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퇴비의 발효를 촉진하고 흙을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정미소나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재료는 EMEM 활성액입니다. EM은 이펙티브 마이크로오르가니즘스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 인간과 환경에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걸 왜 넣을까요? EM은 퇴비가 부패하는 것을 막고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을 만들어 발효가 빠르고 건강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총감독 역할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보급받거나 농자재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만나면 시중의 어떤 비싼 비료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우리만의 명품 퇴비가 탄생합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볼까요? 황금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피 기준으로 완숙 퇴비 100리터에 미강 10리터 정도를 섞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10대 1화의 비율을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너무 넓은 공간에 펼쳐놓기보다는 삽으로 퍼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퇴비를 산처럼 쌓아두고 그 위에 미강을 골고루 뿌려주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이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미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료를 섞었다면 다음은 수분 조절입니다. 퇴비 발효에서 수분은 미생물의 생존과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M 활성액을 물에 약 500배에서 1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희석액을 분무기나 조리개를 이용해 퇴비 더미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퇴비를 한 줌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질 듯 말 듯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이 줄줄 흐르면 과습으로 부패할 수 있고 너무 건조하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니 이 소나기 테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수분까지 맞췄다면 이제 잘 섞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삽을 이용해서 아래의 퇴비는 위로, 위의 미강은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주며 골고루 섞어줍니다. 마치 비빔밥을 비비는 것처럼 모든 재료가 균일하게 섞여서 어느 부분을 떠도 비슷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 작은 수고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힘이 날 겁니다.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이벤트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섞인 퇴비는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퇴비 더미를 한 곳에 잘 모아 산처럼 쌓아준 뒤 공기가 너무 잘 통하지 않도록 비닐이나 두꺼운 천, 부직포 등으로 잘 덮어줍니다. 왜 덮어줘야 할까요? 첫째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함이고 둘째는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온도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퇴비더미 내부는 온도가 섭씨 5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고온으로 잡초 씨앗이나 해충의 알이 죽게 되는 살균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퇴비를 덮어두고 약 사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비더미에 손을 넣어보세요. 아마 후끈한 열기가 느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생물들이 미강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부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으로 오르면 이제 첫 번째 뒤집기를 해줄 시간입니다. 뒤집기는 퇴비더미 전체에 산소를 골고루 공급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져 유익균까지 죽는 것을 방지하며 발효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효가 더 빠르고 완벽해집니다. 뒤집기를 할 때쯤이면 퇴비에서 아주 재미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얀색 곰팡이 같은 것들이 솜사탕처럼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부패균이 아니라 발효를 돕는 아주 유익한 방성균입니다. 숲속의 흙냄새, 즉 흙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바로 이 방성균이죠. 만약 퇴비에서 시큼하고 달콤한 막걸리 냄새와 함께 하얀 방성균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퇴비는 아주 성공적으로 발효되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퇴비에서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검은색이나 푸른색 곰팡이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과습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발효가 아닌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퇴비를 넓게 펼쳐 수분을 날려주거나 마른 톱밥이나 낙엽 등을 섞어 수분을 조절한 뒤 다시 뒤집어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몇 번의 경험을 통해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도 텃밭 가꾸기의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뒤집기를 반복해주면 2월에 시작한 퇴비 만들기는 보통 3월 중순에서 말경이면 거의 완성됩니다.
완성된 퇴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뜨거웠던 열이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색깔은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아주 부드러운 흙과 같은 질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역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고 구수하고 향긋한 흙 냄새가 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물을 위한 최고의 보약, 명품 퇴비가 완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최고의 밑거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어떻게 밭에 적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작물을 심기 최소 2주일 전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중순에 고추 모종을 심을 계획이라면 3월 말에는 밭에 이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갈아두어야 합니다. 너무 임박해서 퇴비를 넣으면 미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이 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어린 모종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밥 만들기, 이것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밭에 퇴비를 뿌릴 때는 아낌없이 그리고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방미터당 약 외서 10kg 정도를 기준으로 밭 전체에 골고루 흩뿌려줍니다. 특히 작년에 작물이 유난히 부실하게 자랐던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퇴비는 단순히 영양분 공급원을 넘어 흙의 구조를 떼할 구조로 만들어 물 빠짐과 통기성을 좋게 하는 토양 계량제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퇴비를 뿌린 후에는 삽이나 관리기를 이용해 흙과 퇴비가 잘 섞이도록 밭을 깊게 갈아줍니다. 최소 15cm 이상 깊이로 갈아주어 퇴비가 흙의 표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물의 뿌리가 닿을 깊숙한 곳까지 잘 섞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흙 속에 공기가 공급되고 미생물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밭은 보기만 해도 폭신하고 건강해 보일 겁니다. 이렇게 2월에 만든 퇴비로 3월에 미리 밭을 만들어 두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한 가스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퇴비 속 영양분은 이미 작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형태로 분해되어 있고 더 이상 가스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어린 모종을 심었을 때 뿌리가 전혀 스트레스 없이 바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폭풍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른 셈이죠. 두 번째 장점은 병충해 예방 효과입니다. 건강한 미생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스스로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가 잔병치레를 덜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땅이 건강하면 작물도 튼튼해져서 진딧물이나 각종 병에 대한 저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는 결국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만든 유기물 퇴비는 단순히 그 해의 영양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남아 토양의 물리성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딱딱했던 흙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지며 가뭄이 들어도 수분을 더 오래 머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즉, 2월의 이 작은 수고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해가 갈수록 여러분의 텃밭을 명품 밭으로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투자인 셈입니다. 물론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텃밭처럼 퇴비를 만들 공간이 마땅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대안은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포대 퇴비를 구매하시되 완전 부숙 또는 가스 발생 없음이라고 표기된 고품질의 퇴비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것을 큰 고무대야 같은 곳에 담아 미강과 이엠을 조금 섞고 물을 뿌려준 뒤 최소 2주일이라도 추가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간입니다. 작물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충분한 시간을 미리 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월이라는 시점은 바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모두가 아직 겨울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한 발 앞서 땅속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므로써 가을의 압도적인 수확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 하나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초보 농부가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이용할 줄 아는 진정한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월에 해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최고의 밑거름 직접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퇴비를 섞는 행위가 아니라 완숙 퇴비와 미강, EM이라는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 땅을 살리고 작물에게 최상의 환경을 미리 선물하는 과정이었죠. 이 간단한 작업 하나가 가스 피해를 막고 병충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가을 수확량을 2배, 3배로 늘려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니라 땅과 미생물, 그리고 작물과 교감하며 살아있는 생태계를 직접 가꾸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봄 농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풍성한 가을을 향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